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기도 깨끗한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4도 안팎으로 출발해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요즘 곳곳에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벚꽃 개화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청에서 근무 중인 한 주차 관리요원이 일상의 모습을 글로 기록해 공유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3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아이로 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원 아이로는 AI로 학생 성적 진단부터 평가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수 학습 플랫폼입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강원 아이로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 AI 자료 제작 도구와 교사 지원 챗봇 등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현재 강원도 내 강원 아이로 활용 학교는 300여 곳입니다. 원주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10여 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는 지난 24일 열린 원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은 당시 이사장의 부적정한 업무 추진비 환수 조치와 가로 청소구간 조정 시 조례 등에 근거한 기구 활용 등입니다. 원주시는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 요구 기간 안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이 올해부터 3년 동안 조선 왕릉 석조 문화유산을 정밀조사합니다. 대상은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 등 전국의 조선 왕릉 10곳의 석조 문화유산입니다. 두 기관은 왕릉 관리 이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석조물을 손상하는 생물종을 파악해 생물 손상 영향 지도 등을 제작합니다. 이 연구는 2013년 시행할 정밀조사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조사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될 경우 공무원과 교사 등도 함께 쉴 수 있게 됩니다. 제도 변화의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죠.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승호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사무국장입니다. 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노동절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그런데요. 공무원은 대부분의 일반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식을 취하려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이제 노동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란 게 이제 그쪽 나열을 하고 있어요. 뭐 일요일, 어린이날, 추석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 노동절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제 공무원이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제 원공노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작년 25년 8월에 이제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이때 이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선거 공약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이제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공약으로도 삼았고요. 국리를 좀 하다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저희 좀 의견을 표출하자 해서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11월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청구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절 근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근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법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워서요.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들 다 쉬는데 왜 우리만 못 쉬냐? 약간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인데요. 다른 노동자가 쉬는 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조금 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법은 노동절에 공무원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국가 일이라는 특수관계, 국가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공무원이 쉬면 국가 일이 멈춘다는 정서에서 기인한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쓰이면서 공무원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논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공무원이 쉬어도 국민신문고가 일하고 무인발급기가 일하고 또 AI가 일하기 때문에 그 노동절날 공무원만 쉬지 못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것이 저희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주요 내용이고요. 또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5월 1일 이제 노동절날 벌어지는 대규모 노동자 대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결권 침해 여지가 있어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다른 노동자들은 쉬는데 왜 우리는 못 쉬냐. 공무원이 쉰다고 해서 국가 일이 멈추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황 한번 다시 전해드리고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공직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죠. 특히나 이제 이번 노동절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연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답게 되어야 되는 거지 하고 관망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이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제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거쳐야 되고 또 공포까지 해야 되니까 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이슈에 올라타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되면 좋겠지만 아직 거쳐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또 신중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원공노는 물론 이제 공무원의 노동절 휴식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절 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마음이 우선 우리 입장에서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 조건이 한결같이 열악했던 우리나라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택배 노동자나 배달 라이더 같은 분들도 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전 국민이 휴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변화, 문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전 국민의 휴식권을 조금 더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한편 지난 16일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의견의 근거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혁신처 답변은 이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이제 공직자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대할 것은 아니다. 이래서 그날 그 합헌이다 약간 이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제 나름대로는 좀 재미를 느꼈는데요. 그 궁색한 입장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처음에 공무원이 노동절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이 규정이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다 보니까 부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을 낼 경우에 그럼 너네 뭐 했냐 빨리 바꿔라 이런 비판을 들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합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합헌 의견을 내다 보니까 좀 전 좀 궁색하다고 좀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노동자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하고 맞물려서 인사혁신처가 혹시나 대통령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공무원 처지에 애잔함을 느꼈을 뿐 그 논리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사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대부분 그 얘기를 할 때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것을 이제 감수하라고 할 때 그 논리를 쓰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로 그 이야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것인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서 건건이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건은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하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 이를테면 이제 공무원이 국가와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파업을 못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른 노동자가 쉬는 날 같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시나 너무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네, 이름 그대로 노동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일까요? 저희 이제 활동하다가 좀 보게 된 사례인데요.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 지자체장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좀 보는데 예전에 이제 원공노가 이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원공노가 원주시장과 갈등을 빚을 당시에 이제 우리 노조위원장을 전보 발령낸 일이 있었거든요. 네. 시측 입장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제 노동조합의 입을 막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고 이제 대응을 검토했는데 그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니까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서 노조 집행부를 사업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공무원 노사관계법에서는 이 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질 않아가지고 제가 법정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제 목소리를 낼 때 지자체단장이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버리게 되면 그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장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측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노조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또 노동자성을 잘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냐 쉬지 않느냐는 게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오히려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불만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가 공직 사회부터 시작될 때가 조금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 5일제라든가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것들은 사기업들이 먼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직에서 시작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 또 사적 영역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노동절 휴식권 보장은 노동 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 워라밸에 대한 문화가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사이에서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일을
그런 측면에서 한 번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공공과 민간의 휴무 격차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무원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권 문제는 물론이고 자녀 돌봄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매일 아침 출근길은 그날의 시작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원주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직장인의 아침 출근길에 대한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추인의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근길 풍경과 직장인의 아침의 태도에 대한 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작성된 글인가요? 네, 원주시청 행정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출근길 아침 풍경이라는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퇴직 후에 시청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매일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담은 글인데요. 네. 하루를 시작하는 제각각의 출근길의 모습과 직장인의 태도, 또 그렇게 이어지는 하루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경험에서 나온 시선이 잘 담긴 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냈는데요. 일반 게시글보다 2배 이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시청 담당자가 내용의 의미와 메시지를 살려서 내부 게시판에 공유하면서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데요. 담당자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문성호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조회수가 지금 오늘까지 한 1,400여 건이 되고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보통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많아야 500에서 600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 이상 2배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글도 저는 또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했던 근면 성실함들이 그 기준으로 이제 저희의 이제 출근길들을 다 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일찍 오면 좋은 자리에 주차하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출근해서 업무하기 전에 좀 자기 워밍업이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아주 어떤 부담감이나 일도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대한 어떤 애티튜드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서 되게 더 많은 직원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글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네,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 제2막으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아침 태도를 보면서 이 아침의 태도가 하루 전체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시선을 글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출근 시간 훨씬 전부터 여유롭게 출근해서 밝게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챙겨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출근 시간 직전에 헐레벌떡 하루를 시작하는 분, 또 한참을 차 안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분, 이렇게 각자 출근하는 표정과 태도에서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을 쓴 유현배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끌려가거든요. 그게 아마 간만의 차이로 나눠지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간다면은 아마 일의 성취감도 느낄 거고 일하는 어떤 그 효율성도 아마 상당히 뛰어날 겁니다. 그런데 끌려간다고 하면은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재미가 없고 직장 생활이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기억에 남는 모습은 아침마다 뛰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차에 앉아서 계속 한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나오는 분들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직장 생활 할 때는 사실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직장에 출근하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거를 모든 분들이 언젠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이 주차요원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또 자신의 출근길을 돌아보게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실제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 선생님께서 써주신 그 중에서 젊은 직원인데 커피는 들고 오진 않지만 저도 좀 늦어가지고 항상 뭐 주차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항상 좀 바쁘게 뛰어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출근할 때는 주변을 살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보진 못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다양한 패턴들이랑 어떤 종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제 정말 제가 보지 못한 그런 풍경들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글로 적어주시니까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직장 생활은 주도적으로 하냐, 끌려가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하루의 시작이 주도적이라면 더 보람도 있고 또 많은 게 달라질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 시작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도 저도 직장인으로서 많이 공감이 가는데 어쩌면 하루의 방향이 그리고 나의 일상의 색이 이미 그 출근길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죠. 한지 문화제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는 5월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한지 세계 속의 서다를 주제로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축제로 펼쳐진다는 소식인데요. 올해는 한지를 더욱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한지는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지 도화지 위에 좋아하는 것과 푹 빠진 것에 대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작품들이 한지 테마파크 실내 공간에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풀뿌리 한지 등이라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역시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한지 등이 한지 테마파크 언덕에 설치돼 빛의 터널 형태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장흥열 한지장이 직접 선보이는 정교하고 섬세한 한지뜨기 시연과 제26회 대한민국 한지대전 수상작 전시 등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한지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번 축제에서 우리 고유의 종이인 한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원주에 살면서 아직 한지 문화제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꼭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1,500만 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비운의 왕 단종의 삶이 이번에는 음악으로 재탄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단종 문화재 주제곡 환생을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59회 단종 문화재 개막식에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최초 공개하는데요. 이 곡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음악 감독으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양방원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양방원은 단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점차 희망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흐름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극의 역사를 축제로 승화시킨 오늘날 영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공감했다라고 이번 주제곡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통 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방식의 음악을 시도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1967년 주민 주도로 시작된 단종문화제가 올해로 어느덧 59주년이고 내년이면 60주년이거든요. 이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를 기리고 충절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 축제가 또 그 축제 자체로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제곡이 오늘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단종의 서사를 음악으로 담아낸 만큼 다음 달 24일 열리는 단종문화제가 한층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영월 소식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영월이 이제 역사의 현장을 넘어서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화의 흥행에 발맞춰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또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청룡포에서 로컬 창작자들의 마켓인 영월 쪼매장이 이번 주 토요일 펼쳐지는데요. 이 쪼매장은 묵다의 방언인 쪼매다와 아주 작다는 뜻의 쪼매나다는 이름을 결합해서 만든 명칭인데요. 이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작은 시골 마켓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요. 그리고 또 강원관광재단에서는 청룡포와 장릉 등 역사 현장과 창작 마당극을 결합한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당일형으로 11일에서 12일은 1박 2일형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당일 프로그램에서는 장릉, 청룡포, 선돌, 서부시장을 방문하고 1박 2일 프로그램은 정선의 아라리 박물관 그리고 아라리촌 등의 일정이 추가돼 있어서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지역 문화유산을 한층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름이 참 귀엽네요. 영월 쪼매장 그리고 네.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 소식까지 알차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